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정경일입니다. 또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꽤 잘 나왔어요. 네네네. 지금까지 열심히 한 빛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조회수가 그래도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씨. 제보자님이 제보 주신 이유는 과실 비율은 원만히 잘 해결했다고 합니다. 아마 상대 차량이 모든 잘못 다 인정을 하고 제보자님 무과실로 인정받은 것 같은데, 하지만 제보자님이 가입한 보험 중에 12대 중과실 위반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실손 위반으로 본인은 보험금 청구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1차로 실선 구간에서 차로 변경하던 상대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해서 실선 구간 사고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실선 구간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다 라고 봐서 보험금은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예전 도로교통부 시행규칙 별표 6을 보면요,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도로 구간에 백색 실선을 설치, 그 길이를 30에서 한 50m 정도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영상 같은 경우에는 30m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선 위반 아니다, 12대 중과실 아니다 라고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4월 17일부터 진로 변경 제한 표시에 대한 개념 정의가 좀 바뀌었어요. 여기 길이 제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여기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정지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0m 이내라고 이야기가 있지 최소 길이까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물론 짧은 실선이지만 지금 도로교통부 시행규칙에 따른다면 실선에 해당되고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실선 위반에 대해서 보험사가 인정을 안 해주는데, 이 부분 인정받으려면 보험사 상대로 실선 위반에 해당되니까 보험금 청구 소송을 별도로 하든가, 아니면 경찰에 실선 위반으로 별도 고소해가지고 실선 위반이라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발급받아서 보험사에게 보험금 청구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보험금 청구 소송을 본인이 하려면 보험금보다 그 시간과 노력이 더 들 것으로 보여요. 하기가 애매하고, 또 원만히 해결해서 가해자에게 더 이상 어떻게 나쁘게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고소하기도 힘들어 보이고, 어떻게 처리할지 제가 법리적인 건 다 이야기 드렸으니까 어떻게 할지는 제보자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얼마나 줘요, 이러면? 얼마 안 줘요. 보험 약관에 따라 달라요. 이제 보통 이와 같은 12대 중과실로 사고 받았을 때 위로금에서 50에서 100 이 정도 책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요. 물론 본인이 가입한 보험금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사실 소송하라, 보험금 청구 소송하라 권하기도 애매하고, 또 원만히 사건 잘 처리해서 가해자에게 고마움을 느끼는데 또 고소한다 라는 것도 힘들겠지만, 이와 같은 건이 앞으로도 다른 우리 시청자분들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선이 짧든 길든 지금 4월 17일 이후부터는 실선 길이를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정지선 바로 앞에 그어진 것은 점선이 아니라 실선이기 때문에 차로 변경하지 마시고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으니까. 또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관님이 예전 도로교통부 시행규칙을 가지고 선이 짧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말한 거 가지고 한번 반박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사건 제보자 차량 쪽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 보이지도 않고요. 또 오토바이는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1차로 진행하는 차량, 승용 차량을 앞질러서 그 틈 사이로 좌회전합니다. 그래서 난 사고인데, 제보자 보험사도 무과실은 힘들어 보인다, 경찰도 무과실은 힘들어 보인다, 상대방도 9대1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게 보험사에서 연락받았는데 8대2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20%,
그러니까 8대2 주장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8대1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하루 종일 영상을 봤고 하루 종일 영상 볼 정도로 많이 분노하신 것 같은데 제가 뭘 잘못했을까 싶어 보이는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잡는지. 네. 보통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비보 좌회전 사고 보험사에서는 기본 과실 보험사 도표에는 8대1로 돼 있다. 그리고 이거 좀 억울한 비보 좌회전 사고니까 뭐 9대1로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과실 아니다라고 보험사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8대1로 볼 것이 아니라 당연히 100대0으로 봐야겠죠. 네. 영상이 없다면 뭐 비보 좌회전 표시가 돼 있고 상대 차량은 비보 좌회전했고 신호 위반 아니다. 제보자로서도 조심해야 되니까 일부 과실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영상이 있다면 영상대로 판단해야죠. 왜 그러는 거예요? 우긴다라고 봐야겠죠. 이거 보험사가 같아요? 보험사 다릅니다. 아, 달라요? 네. 제보자 보험사는 삼성이고 3대는 현대라 그러는데 100대0 아니면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소송을 진행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결국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말로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법적 조치를 취해야 돼요. 소송하셔가지고 100대0 인정 받으셔야 되는데 좀 시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걸리는 거 그냥 감수하시고 우리 보험사 직원 관리감독은 좀 철저하시고요.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건에 대해서 100대0이 아닌 게 말이 되느냐 좀 강력히 어필해서 억울함 없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방 차량이 충격하고 뒤로 슬그머니 다시 빠집니다. 결국은 뒷차량이 추돌한 사고인데 상당히 경미한 건 맞아요. 그래도 이거 좀 따지려고 제보자는 안전한 곳, 그 갓길 차로에 차량을 대기했는데 상대 차량은 그냥 가버렸다고 해요. 그 뺑소니죠. 네, 뺑소니죠. 결국은 사람을 치든 물건을 파손시키든 그냥 가면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사람 치면 특가법에 따라서 가중처벌 받고 물건을 파손시키면 사고 미수죄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아요. 그런데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는 사고 미수죄에 해당되진 않고 도로교통법 156조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 원 부과되는 게 전부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사람까지는 다치게 안 하고 차만 손괴시키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다 한다면 도로교통법 156조 10호에 따라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도로교통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통고 처분해서 범칙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지금 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 파손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범퍼 부분뿐만 아니라 범퍼 안 스프링 부분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범퍼를 다 갈아야 돼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만드시고 그러면 상대방 보험사 알 거 아닙니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험 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공모하면 정경일, 공모하면 500원, 공모하면 500원 아니고요, 정경일.